안녕하신가 친구야. 오늘은 7월 11일 0시 15분을 달리고 있는 시간에 ASP.NET Core 2.1 7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링크를 통해서 웨어절이라든지 오더바이절이라든지 혹은 뭐 탑, 그러니까 이제 조건절이 들어가는 명령 구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야. 우선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할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지난 시간에 원래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설명 안 했더라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링크의 뭐랄까 구문 분류라고 해야 될까? 분류라고 할게. 링크의 분류. 구문 분류? 분류라고 할게.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이 뭐냐? 이게 일단 두 가지가 존재해. 두 가지가 존재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쿼리 구문이야. 쿼리 구문이고, 두 번째는 메서드 구문이야. 내가 이 두 가지로 분류된 내용만, 그러니까 이 이름들만 봐도 쿼리, 메서드만 봐도 대충 감이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먼저 그 메서드 구문부터 보여주면은 이런 거야. 어떤 DB가 있고 어떤 테이블 유저스가 있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웨어절, 오늘 배워볼 웨어절이 작성이 되고 뭐 to 리스트화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각각의 쿼리가 되는 거잖아. 이게 웨어절 쿼리가 되고 to 리스트 쿼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셀렉트 돼서 어떤 특정 조건절에 만족을 하는 리스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표현할 때, 그래서 이렇게 메서드 형식으로 쿼리가 진행이 된다 해서 메서드 구문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근데 이거 내가 두 가지로 구문을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링크 소개 페이지에 가면 내용이 있어. 링크 소개 페이지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링크 쿼리 부문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줬긴 했다만 이런 거야. from user in users 해서 뭐 예를 들어 where 뭐 어쩌고저쩌고 select new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이제 링크 쿼리 구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링크 메서드 구문이라는 표현이야. 서로의 장단점이 약간 있는데, 일단은 링크에서 메서드 구문 같은 경우는 좀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쭉 짜게 되면은 곧바로 간단한 쿼리 구문이 아주 쉽게 작성되는 장점이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to list 같은 이런 이름만 봐도 딱 얘가 어떤 구문이구나 라고 약간 짐작이 가게끔 그냥 직관적이라는 게 장점이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그리고 어디든 붙여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야. 이런 엔티티 프레임워크 형식의 것뿐만 아니라 어떤 뭐 MVC 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메모리 상에다가 로드 시켰는데, 그 메모리 상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 지금 뭐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다면 오름차순으로 뭐 바꾸고 싶다 할 때는 링크 쿼리식이 굉장히 편리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점 뭐 오더 바이 뭐 아니면 디센딩 바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메서드 구문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아. 아주 좋고, 근데 이제 그 복잡한 쿼리나 이런 부분이 좀 작성이 어렵다 보니까 쉬운 쿼리가 아닌 이상은 메서드 구문으로 쉬운 쿼리일 경우에는 메서드 구문으로, 만약에 약간 복잡성이 있는 쿼리라고 하면은 링크에서 쿼리 구문으로 작성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상식 수준에서 알고 이해하면 되고, 나중에 직접 이제 링크 쿼리식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아마 와닿을 거야.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쿼리가 지금 메서드 구문으로는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서 이제 링크 쿼리 구문을 본인 혼자 막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내가 못 짚고 가서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한번 설명을 해줬어.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접어두도록 할게. 컨트롤 KS 해서 이 부분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지. 그래서 여기다가
링크의 분류.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MM 해서 이렇게 접어두도록 할게. 자, 오늘은 알아볼 내용이 뭐냐면은 where와 뭐 order b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일단 where절에 대해서 알아볼게. 이 where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쿼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지. 그래서 users 그래서 where 뭐 예를 들어 유저 아이디가 1번인 사람을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실제 SQL 쿼리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근데 이제 링크 쿼리식에서는 .where라는 명령을 통해서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그래서 동일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 타입으로 어떤 유저 리스트가 있다. 근데 그 유저 리스트는 db에서 유저스 테이블에 to 리스트를 시켰을 때 가져오는 데이터다. 그래서 이거를 for each로 가져오게 되면은 유저 리스트 해서 cw 탭 하게 되면 콘솔 라이트 라인 나오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좀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도록 할게. 여기서 달러 표시는 이제 스트링 포맷이라는 뜻이지. 스트링 포맷으로 만약에 그냥 일반 텍스트는 막 이런 식으로 적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첨가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를 쳐서 여기에다가 유저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 안 까먹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C# 기본 할 때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뭐 번호 해서 아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한번 전개를 일단 리스트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 컨트롤 F5번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하면, 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지. 내가 지난 시간에 그냥 지웠는데 한번 데이터를 첨가해 주도록 할게. 자, 그래서 뭐 홍길동 뭐 98년 1월 1일생,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임길동 뭐 93년 7월 6일생,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뭐 김길동 뭐 84년 10월 30일생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데이터를 넣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program.cs에 돌아와서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보면, 자 1, 2, 3 해서 3명의 데이터가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where절을 사용한다면은 where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한 명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 to 리스트화 된 거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 동일하게 한번 작성을 하면, 자 여기서 where절을 기본적으로 쓰는 거지. where 써서 여기서는 이제 이 괄호 안에 이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조건.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람다식으로 정의를 해줘야 돼. 람다식은 이런 식으로, 기억날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자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람다식은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는 거를 람다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u라는 거는 뭐냐, 내가 지금 이 u라고 그냥 문자를 정의를 해줬는데, 사실 여기에는 u라고 넣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a든 b든 c든 원하는 문자를 넣어주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u라고 넣은 거는 유저스 테이블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하나의 유저라는 뜻으로 u라고 적은 거야. 대신에 여기서 이제 u라고 적고 이 뒤에다가 뭐 다른 u가 아닌 다른 걸 적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 오류가 발생한 내용을 보면은 a라는 이 컨텍스트 안에 a라는 어떠한 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앞서 어떤 하나의 유저라고 정의를 했던 게 u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반드시 앞에가 u다 하면 뒤도 동일한 문자열로 적어줘야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임길동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하겠다. 근데 임길동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걸 리스트로 받아서 출력을 하는 거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2번에 임길동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지. 만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임길동이라는 사람을 한 번 더 넣어 보도록 할게. 이번에는 자, 이런 식으로 임길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2명이 들어가 있고, 대신에 생년월일이 다르고 유저 아이디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여기서 다시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면, 자, 2명이 나오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생년월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 유저 벌스. 자, 아이고, 너무 가버렸네. 이 부분. 요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임길동이라는 사람이 2명이 검색이 됐기 때문에 2명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웨어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웨어절 안에 조건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if절 안에 쓸 수 있는 조건들과 조건절과 동일한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if절을 썼을 때, 예를 들어 어떤 넘버가 뭐 10 이상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잖아. 그거와 동일하게 이 웨어절 안에도 예를 들어 유저 아이디가 뭐 예를 들어 뭐 3 이상 3 초과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은 뭐 3 이상인 사람들이라고 치자. 3 이상인 사람들을 검색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3 이상인 사람들만 이렇게 데이터가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 혹은 뭐 그런 것들도 되지. 뭐 그러니까 if절 안에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정의가 가능하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웨어절을 한번 정의를 해봤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웨어절을 썼을 때, 이 웨어절을 쓰게 되면은 이 웨어절의 본래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어떤 조건절이긴 하지만 이 조건절의 결과, 그러니까 리턴되는 데이터는 리스트가 가능하다는 게 이 웨어 조건절의 뭐랄까, 존재 이유야. 그래서 어떠한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 안에 어떤 조건을 걸 때는 웨어절을 써주고, 만약에 우리가 흔히 그 게시판에서 썼던 방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게시판이 있고 게시물 한 개를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 게시물에 프라이머리 키로 정의되어 있는 키 값을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뿌려주잖아. 데이터를 가져오잖아. 가져오는데 프라이머리 키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게시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딱 하나만 받아올 때는 웨어절을 쓰는 게 아니야. 웨어절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 왜냐면 앞서 설명했듯이 웨어절은 조건절이긴 하지만 그 리스트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딱 하나의 데이터만 가져와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 var 유저, 어떤 유저가 있다. 난 딱 하나의 유저만 가져오겠다 하면 유저라고 선언하고, 뒤에가 오류가 겹치는구나. 이 부분 주석 처리할게. 컨트롤 KC 해서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하도록 할게. 그래서 어떤 유저를 한 명 가져오겠다. 그래서 DB에서 가져오는데 그 유저스 테이블에 어떤 first라는 어떤 한 명의 유저를 가져오겠다. 이런 거를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일하게 컨솔로 출력을 하면, 자,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1번 그 유저인 홍길동 데이터가 나오는 게 보이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 그 한 개 게시물을 가져올 때는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 근데 이 한 개 게시물을 가져오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 한 개, 특정 데이터를 한 개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면은, 지금 내가 방금 보여줬던 first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first or default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ingle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single or default였나? single or default, 이 부분이 있어. 자, 일단 이 first를 썼을 때 제일 첫 번째 게 나왔잖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게 나왔다는 거는 쿼리를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아. select top 1, 그러니까 딱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래서 users. 여기서는 이제 웨어 조건절이 없기 때문에 웨어절, 실제 쿼리에서도 웨어절은 없는 거지. 그냥 탑 1이라는 이 부분만 있을 뿐. 그래서 first를 쓰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조건을 넣겠다 하면은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일단 그 first or default, single or default 모두 다 이 메서드 안에 웨어절이 내장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first 안에 여기 이 함수 안에는 람다식이 또 정의가 가능하지. 거기에 람다식을 정의하게 되면은 웨어 조건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웨어 조건절 중에 딱 하나를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first에다가 조건절을 건다. 그래서 뭐 생년월일이 예를 들어 아까 내가 이런 식으로 93년 7월 6일 생인 사람을 가져오겠다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지 한번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임길동이라는 사람이 93년 7월 6일 생이기 때문에 지금 그 93년 7월 6일 생 중에 딱 한 명을 가져오게 된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임길동이라는 사람을 두 명을 정의했기 때문에 유저 네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임길동. 자, 우리가 기존에 이제 웨어절을 썼을 때 임길동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두 명이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겠지? 한번 이것도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임길동 2번이 나오게 되지. 그 이유인 즉슨 이 쿼리 내부에, 그러니까 이제 first라는 이 메서드 구문은 내부적으로 탑이라는 탑1이라는 그 명령, 그 SQL SQL 구문이 들어가게 돼. 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first를 할 경우에는 그 오더 바이 상태에서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조건절이 있는데 웨어절을 쓰고 이거를 쿼리로 보여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유저 네임이 임길동인 거지. 유저 이름 중에 임길동이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싱글도 뭐 비슷한 형식이야. 싱글도 거의 똑같은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싱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 자, 싱글로 바꾸고 동일하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하구나. 이 오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만약에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1번이니까 유저 아이디가 1번이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야. 컨트롤 F5번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홍길동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혹은 이것도 한번 뭐 first or default도 한번 해보면
여기서 또 홍길동이라 나오고, 그 다음 싱글홀 디폴트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홍길동이라게 나오고. 자 이제 의문이 가져질 거야. 그러면 도대체 first랑 싱글의 차이는 뭐고, first와 first 홀 디폴트의 차이는 뭐냐, 싱글과 싱글홀 디폴트의 차이는 뭐냐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 내가 아까 검색을 해본 게 구글에 들어가서 뭐라고 검색할까? 싱글 vs 이거다, 이거. 이 중에 이 싱글 vs first in link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잘 안 보이지? 이런 식으로 검색하게 되면은 검색 결과 중에 이 부분이 보일 거야. 링크 싱글 vs 싱글 디폴트 first 디폴트 해가지고 technicaloverload.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정의해 놓은 글이 하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설명을 잘 해놨어. 이 부분이야. 자, 싱글과 싱글 디폴트, first와 first all 디폴트의 차이점. 극명한 차이. 그러니까 모든 이것들은 모두 다 어떤 조건이든 없든 간에 하나의 데이터를, 특정한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그 목적인데, 그 하나의 데이터를 목적을 가져오는데 대신에 이제 익셉션 위치가 조금씩 달라. 예를 들어 싱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0 아니면은 1 이상, 1 초과구나.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익셉션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이지. 혹은 싱글홀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결과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 이 싱글과 싱글홀 디폴트의 차이점이 이제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지. 싱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아예 없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싱글홀 디폴트는 데이터가 없어도 2개 이상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first를 한번 볼까? firs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리턴되는 리절트 값이 없으면은, 리절트가 없으면 반환되는 뭐 어떤 특정한 데이터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라도 데이터가 안 나오면은 오류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지. 아이고. 근데 여기 이제 first 홀 디폴트에는 오직 그 소스가 널일 때 오류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 이 부분이 뭐냐면은 first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개 데이터는 리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리턴 해줘야 되는데 아무 데이터가 없으면, 그러니까 DB상에 하나의 로우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근데 first 홀 디폴트는 해가지고 소스가 널이 발생했을 때만 오류가 발생한다. 근데 실제 이 first 홀 디폴트를 했을 때 그 리턴 값이 널이라고 해서 그게 널 때문에 오류가 난다기보다는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라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유저의 하나의 first 홀 디폴트를 통해서 하나의 유저를 가져왔을 때 그 하나의 유저가 널 값일 때 오류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지. 그러면은 싱글과 first 혹은 싱글 올 디폴트와 first 올 디폴트의 극명한 또 차이점이 뭐냐? 일단은 그거는 이제 소스 코드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싱글 vs first. 그러니까 이제 싱글 대 first, 뭐 싱글 올 디폴트 대 first 올 디폴트야. 일단 이 실무적으로 좀 설명을 하게 되면, first나 first 올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웨어절 조건절을 써가지고 뭐랄까, 웨어 조건절을 썼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오류가 나야지, 익셉션이 발생해야지, 뭐랄까, 로그를 남길 거 아니야? 어떤 데이터가 널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한 거고, 오류가 발생한 시점, 그 시점을 기록을 남기려면
그 익셉션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익셉션 발생하는 위치 때문에 싱글과 퍼스트를 어떤 걸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 실제 실무에서는 디폴트 그 다음에 싱글홀 디폴트를 더 많이 쓰거든. 실무에서는 그 이유인즉슨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의 데이터만 가져오고 그 하나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올 디폴트를 하게 되면은 존재하지 않아도 오류는 발생하지 않아. 그냥 널 값이 넘어올 뿐이지. 이것도 똑같아. 그 존재하지 않으면 아까 이 사이트에서 싱글홀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 아니 두 개 이상의 그 결과값이 있을 때만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럼 얘네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정확한 관점에서 웨어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싱글홀 디폴트를 쓰는 거를 좀 더 권장을 한다고 해. 그 이유인즉슨 그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번거라서 이게 뭐랄까 검증이 된 건 아닌데, 근데 경험적으로 봐도 first 홀 디폴트를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 값이, 그러니까 필터링 된 값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 정확하게 검색이 안 됐는데, 그냥 검색이 제대로 안 된 데이터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조건 탑 1 혹은 이런 탑 1이라는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 값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아서 싱글 올 디폴트를 좀 더 선호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내 실무에서는 더 어떤 걸 더 많이 쓰냐면은 first 올 디폴트야. 왜냐면은 어찌됐건 익셉션이 이거를 쓰게 되면 익셉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오류 문제로 인해서 뭐 프로그램이 죽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권장을 할게. 이걸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데이터가 가져왔을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지. 두 개 이상 나오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한다고 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이 와도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딱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first 홀 디폴트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근데 문제는 이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이게 우리가 찾는 데이터가 맞나? 라는 의문이 들지. 예를 들어 아까 같이 임길동이라는 데이터가 2명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탑 1을 시킨 이 쿼리를 믿을 만하냐. 우리는 그 첫 번째 임길동이 아니라 두 번째 임길동을 찾는 거였는데 탑 1 때문에 첫 번째 임길동이라는 데이터가 가져오게 되면은 이게 데이터가 정확치 않다는 거지. 그래. 지금 내가 설명을 하면서 기억이 나는데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설명했던 게 내가 방금 지금 설명한 거야.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두 번째의 임길동인데 지금 first 홀 디폴트는 첫 번째 임길동을 가져와 버렸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임길동은 우리가 찾는 임길동이 아니니 잘못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했고 클라이언트는 그걸 또 수정을 했고,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가 꼬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first 홀 디폴트에 대한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고 나와 있었고, 싱글 홀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임길동이라는 사람이 2명 이상 존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익셉션이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익셉션 처리를 해가지고 로그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지.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싱글홀 디폴트를 추천해. 너도 지금 방금 설명을 들었겠지만 원리상 싱글홀 디폴트를 쓰는 게 맞는데, first 홀 디폴트도 좀 특정한 조건에 따라 잘 쓰면 괜찮거든. 그냥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게. 내가 first 홀 디폴트를 권장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조건을 쓰는데 이 first 홀 디폴트 안에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만 조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권장을 해. 그러니까 이제 중복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조건을 사용하기. 이 중복 조건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이런 유저 네임 같이 중복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프라이머리 키 같이 어떤 아이덴티파이 돼 있는 게 뭐 정말 딱 유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키들만 사용을 해야 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쉽게 전개가 되지. 그래서 이 first 홀 디폴트는 뭐 어떤 특정 데이터를 가져올 때 프라이머리 키로만 가져오면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근데 그것도 지금 또 내가 설명하다가 생각된 게 싱글홀 디폴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게 더 적절한 방식인 것 같긴 해. 근데 나는 처음에 배울 때는 나는 이거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었거든. 이게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이거를 맨 처음에 썼고 나도 이걸로 쓰라고 배워가지고 계속 이것만 쓰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이거 그 first 홀 디폴트는 권장하지 않을게. 그냥 원론적으로 갈게. 자, 싱글 홀 디폴트를 쓰자, 우리 둘 다. 오늘부터 작성하는 거는 이제 모두 다 싱글홀 디폴트로 작성하도록 할게. 너도 싱글홀 디폴트로 쓰도록 하여라. 지금 그 이유인즉슨 하나 이상의 데이터가 두 개 이상의 중복된 데이터가 존재를 할 때 익셉션을 해서 로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잘못 설계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랑 나랑은 싱글홀 디폴트를 사용하기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게 웨어 조건절. 웨어절도 여기 이렇게 어디 있냐? 웨어절 조건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혹은 딱 하나의 데이터만 가져올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메서드 구문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설명할 게 앞에 것들은 모두 다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할 게 뭐냐면 오더 바이절이야. 오더 바이절인데, 오더 바이절은 대충 감이 오겠지.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그 시퀀스가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이 순서대로 쭉 그대로 DB에 만약에 이런 순서대로 DB에 들어가 있으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혹은 이것도 있어. 디센딩 바이라는 그 쿼리 메서드도 존재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거는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쿼리 메서드가 작성이 되어 있어.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어떤 리스트를 가져오도록 할게. 이번에도 동일하게 유저스에 어떤 to 리스트를 했을 때 그리고 이것도 포리치 좀 빠르게 작성하지. 리스트 요즘에 내가 그 강의 스타일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내가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너무 늘어지는 것 같고, 늘어지니까 너무 졸린 것 같아서 내가 들어도 졸립더라고. 그래서 좀 빠르고 또 강의량이 또 너무 많으면 또 지겨우니까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그걸 피드백을 주면 내가 좀 더 천천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 자, 어찌됐건 계속 진행하면 이런 특정 유저가 있고 to 리스트화 시켰어. to 리스트에서 리스트를 전체 다 가져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한 거는 기본적으로 오더 바이 이 1, 2, 3, 4, 5, 6 순서대로 돼 있는 거지. 왜냐하면 DB는 데이터를 보면 1, 2, 3, 4
이런 식으로 DB를 넣었기 때문에 이 DB에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서 오더바이를 적어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게 돼. 큰 의미가 없게 되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컬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설명했던 거는 프라이머리 키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건데, 만약에 이름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 여기다 일단 오더바이를 적기 전에 한번 리스트를 출력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오더바이를 정의를 하고 이 오더바이절 안에서도 람다식이 사용이 돼. 그래서 u goes to u의 어떤 이름을 정리를 하겠다. 우리는 한글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기역, 니은 순으로 정의가 되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자, 보이지? 김길동이 기역자이기 때문에 기역자가 되고, 임길동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홍길동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된 거가 보이지? 혹은 여기에다가 생년월일 기준으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어. 한번 테스트를 하면, 자 보이지? 김길동이 제일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임길동, 그 다음에 임길동 93년생, 그 다음에 홍길동이 제일 나이가 어린 상태로 여기 보면 이렇게 생년월일 순서대로 정의가 된 걸 볼 수가 있지. 혹은 이거를 좀 역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방금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봤지만 거꾸로 보고 싶다 할 때는 디센딩 이거구나. 오더 바이 디센딩 이라는 걸, 이게 디센딩 바이가 이게 맞구나. 오더 바이 디센딩 이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은 역순으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해. 이거를 컨트롤 F5번 눌러서 테스트를 해보면, 미안, 내가 지금 생년월일 기준으로 역순 정렬을 했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생년월일 기준으로 제일 어린 순서대로 출력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98년, 93년, 87년, 84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특히 오더바이나 오더바이 디센딩 같은 경우에는 MVC 상에서 메모리 상에 이미 로드가 된 그런 리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순간적으로 역정렬 시킨다거나 아니면 순정렬 시킨다고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있으면 아주 손쉽게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설명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길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일단 링크는 두 가지 분류가 있다. 하나는 쿼리 구문이 있고, 하나는 메서드 구문이 있다. 쿼리 구문은 from 뭐 이런 식으로 select new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쿼리문으로 정의하는 것을 쿼리 구문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where 혹은 to list 뭐 이런 식으로 메서드 같이 메서드 체이닝화 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메서드 구문이라고 한다. 간단한 쿼리 구문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 구문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복잡한 쿼리 같은 경우는 쿼리 구문으로 작성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 라는 거 아까 내용 전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어절은 리스트가 가능한 조건절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이 안에 람다식의 조건절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if절 안의 그 작성 방식과 동일하게 조건이 이렇게 뭐 어떤 것보다 크다 혹은 어떤 거랑 가깝다 혹은 이런 것도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contain이라는 그 메서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contain이라는 메서드를 써서 어떤 그 홍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할 때 contain 홍 하게 되면은 검색이 돼. 홍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들은 모두 다 검색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도 검색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MVC 할 때 좀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웨어 조건절은 이제 리스트만 가능하게 하는데 우리가 딱 하나의 데이터만 가져올 때는 first 올 디폴트, single 올 디폴트가 있다. 근데 first와 first와 single의 차이점은 앞서 설명한 이 사이트에서 한번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이거는 꼭 다시 설명해 줄게. 싱글홀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데이터,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만 이 퍼스트 홀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해도 이 탑 1이라는 쿼리가 내부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임길동이 아니라 첫 번째 임길동이라는 사람이 출력이 돼서 잘못된 데이터를 가져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first 홀 디폴트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중복된 값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프라이머리 키를 통해서 딱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싱글 홀 디폴트 사용을 권장을 한다 라는 거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오더 바이 절, 그 다음에 오더 바이 디센딩 절이 있다. 그래서 1, 2, 3, 4, 5, 6 순 정렬을 할 때는 오더 바이, 만약에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역정렬을 할 때는 오더 바이 디센딩을 사용을 하면 된다. 이 부분, 그리고 오더 바이 디센딩은 여기서 람다식으로 전개했을 때 어떤 데이터의 컬럼에 어떤 것들을 정의를 해도 쭉 다 정렬이 가능하다. 그 부분 설명을 해줬어.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면은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후 강좌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긴 시간 설명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